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본준 LG그룹 고문입니다. 다음은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와 딜리버리 히어로, 그리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성부 KC자이 대표가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구본준 LG그룹 고문입니다. LG 상사를 비롯한 LG그룹의 계열사 일부가 분리될 전망입니다. 고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인 구본준 LG그룹 고문이 분리 독립할 거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박사님, 이 구본준 고문이 자신이 보유한 LG 지주회사의 지분 대신에 계열사 지분을 인수할 거란 소식이 나왔어요. 예, LG가 또 한 번의 이 계열 분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LG그룹은 구광모 회장이 사실상 그룹의 총수를 맡고 있죠. 네. 구광모 회장이 그룹 총수된 지가 2년 5개월이 됐는데요. 사실 양아버지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그룹의 총수로 승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래픽에서도 보시는 대로 저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구본준 씨가 구광모 회장의 삼촌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구본준 씨가 LG의 고문으로 LG그룹 내에 있다 보니까 구광모 회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보다 학력이 높은 아버지 뻘인 구본준 씨가 회사에 남아 있는 이 상태가 그렇게 썩 자유스럽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바로 직전에 회사 그룹을 총책임졌고 또 자신의 삼촌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상의해야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2년 5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구본준 삼촌이 LG를 떠나서 새 계열 분리해서 새로 회사를 마련하게 된다 하는 그런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날 주식회사 LG가 이사회를 갔는데 여기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LG그룹은 그동안 장자가 경영권을 이어받고 선대 회장의 형제들은 계열사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독립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 전통을 따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상당히 독특한 기업이죠. 네. 능력이나 어떤 자질을 따지기에 앞서 우선 장남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과거 이제 공자의 유교 문화권에서 장자상속 제도가 있었는데요. 장자상속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형제의 난, 남매의 난을 일찌감치 원천 저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장자가 만약에 그런 함량을 가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룹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죠. 어쨌든 네. LG가의 이 장자상속의 전통이 또 한 번 발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광모 회장은 그러니까 아버지 그 구본능 씨의 장남입니다만은 사실 구본무 씨가 그러니까 자기 삼촌인 구본무 씨가 딸밖에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양자로 편입이 돼서 구본무 씨의 양아들이 된 거죠. 그리고 구본무 씨는 구자경 회장의 아들이고 또 구자경 회장은 구자학 회장의 아들. 그러니까 구자학, 구자경, 구본무, 구광무로 이어지는 이제 4대 경영 체제가 구본준 씨의 계열 분리로서 완전히 확실하게 구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독립이 된다면 LG 상사를 중심으로 이 계열사가 분리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망이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26일 날 이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 올라온 안건을 보면 LG 상사와 또 판토스 이런 회사 등이 계열 분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 지금 LG그룹 내에서 그동안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도 가장 오랫동안 지주회사에 빠져 있었던 회사가 바로 LG 상사입니다. LG 상사는 LG그룹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또 LG 판토스란 유명한 LG의 물류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가장 알짜 기업이죠. 네. 최근까지 구광모 회장도 저 LG 판토스 주식을 갖고 자신의 지분, 자신의 부를 키웠습니다. LG에 우리가 전자제품을 비롯한 각종 제품의 물류를 담당하는 제품을 실어 나르는 회사인데 그동안 LG그룹의 물류를 독점해 오다시피 하면서 엄청난 부를 챙기기도 했죠. 특히 LG에서는 거액의
물류 금액을 판토스에 넘기면서도 가격을 후하게 쳐줘서 일감 몰아주기 어떤 의혹까지도 제기된 회사인데 그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시된 바로 LG 상사와 판토스 그리고 LG 하우시스 요 회사를 집중적으로 떼서 분리 독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에 구본준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LG의 주식을 조카인 구광모 회장 등에게 주고 그리고 서로가 스왑하는 맞교환하는 이런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와 딜리버리 히어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 결합 조건으로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를 매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내 배달앱 1위와 2위가 결합하는 독점 기업의 탄생을 막겠다는 건데요. 박사님, 실제로 배달앱 이용 현황을 보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합치면 90% 점유율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배달의 민족, 또 배달통, 요기요 이 세 회사가 우리나라의 음식 배달하는 배달 앱으로서 가장 강자로서 1, 2, 3위를 해왔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독일계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가 김봉진 사장이 운영해왔던 이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지난해 12월 달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 독점이 많이 되는 회사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지금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배달통 세 개를 합치면 90%가 훌쩍 넘어가거든요. 특히 이 음식 배달 앱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국민들의 독점도 문제지만 그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배달 업무의 독점으로서 가격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식으로 문제제기가 꾸준히 되어 왔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지금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원래 딜리버리 히어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가져왔던 요기요를 다른 데 팔아라. 네. 그러면 승인해 주겠다라는 최근에 좀 들어보지 못한 이게 신의 한 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새로운 안을 제안하면서 과연 딜리버리 히어로의 그 인수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이 뉴스가 나오면서 딜리버리 히어로는 독일의 정권 시장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는 공정위가 내걸은 조건이 뭐 확정적인 요구는 아니다 이러면서 약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시스템을 보면요,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회 그러니까 커미트 체제로 공정거래위원장과 위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마치 한국은행이 금융정책을 하면서도 최종적인 금리나 통화정책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정부의 부처가 실무선에서 어떤 안을 만들면 그 안을 해당 기업체에 통보를 해서 해당 기업체의 의견까지 수렴을 한 다음에 위원회를 갖게 됩니다. 그것을 흔히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라고 그러는데 네. 그 전원회의가 현재 다음 달 9일 날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원회의에 올릴 딜리버리 히어로의 의견이 나왔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진이 만든 안, 그러니까 요기요를 매각하라. 거기에는 우리는 승복하지 못하겠다. 그것도 단순 승복하지 못하게 하라. 절대 승복할 수 없다라는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12월 9일 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일대 이제 경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포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배달앱에 관한 음식 배달에 관해서 한국만큼 집중적으로 이 수익률을 올리기 쉬운 시장이 잘 없어요. 네.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몰려 살지 않습니까? 또 한국의 음식 문화나 기호도가 매우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딜리버리 히어로는 오랫동안 한국 시장을 호시탐탐 노려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다만 문제는 요기요를 내놓으라고 했을 경우에 독점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막판까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어떤 자신의 요구 주장, 그러니까 배달의 이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는 독점이 아니다.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배달 앱 하나만 놓고 보면 독점이지만 음식 배달하는 것은 현재 음식 배달 앱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자신도 지금 음식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음식 배달을 토대로 앞으로는 책이라든지 상품, 선물 이런 것까지 배달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전체 시장을 다 합쳐놓고 보면 결코 독점이 아니다. 그 논리를 최대한 가져간 다음에 그다음에 수록 요기요를 매각해야 된다 하더라도 조건부로 매각을 한다든지 일부 지분을 매각한다든지 그런 방식의 절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입니다. 앞으로 11번가에서 아마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의 아마존이 11번가와 손을 잡고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아마존이 11번가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예, 지금 세계 경제계에 상당히 그 파란을 던지고 있는 하나의 큰 뉴스가 바로 지금 말씀 주신 한국의 SK텔레콤과 아마존이 합작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아마존은 유통 부분에서 세계 1위입니다. 그냥 단순한 유통이 아니라 온라인 유통이죠. 네. 그리고 또 SKT는 한국에서 이 통신, 스마트폰 통신 분야에서 최강자입니다. 특히 이 스마트폰을 통한 각종 서비스 부분에서는 그 테크놀로지 역량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그러는데 이 아마존과 SK의 합작이 한국의 어떤 그 유통업 판도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도 아마존의 새로운 위상 정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11번가가 SK텔레콤의 자회사라서 SK텔레콤과 손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11번가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좀 존재감이 미미한데 앞으로 좀 선두로 달릴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11번가 하면 존재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 온라인 앱 그 시장에서 놓고 보면 네이버, 그다음에 쿠팡, 또 이 미국서 들어온 이 뭐죠? 그 3위 업체가 옥션과 같이 지마켓 말씀하시는 지마켓이 건가요? 합작한 그 회사들이 1, 2, 3위를 다니고 있고 11번가는 사실상 후순위로 좀 처져 있었어요. 11번가는 SK 최태원 회장의 어떤 면에서는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습니다. 2008년에 출범을 했는데 첫 출범할 당시에 단추를 잘못 껴서 입점 업체를 잘못 선정을 해서 그때부터 좀 고전을 면치 못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회심의 일격으로 그동안에 13년의 불황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좋은 호재를 맞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증권시장에서는 SK텔레콤 주가도 오르고 있는데 SK텔레콤이 사실상 지금 11번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현재 지금 SK텔레콤의 전략은 11번가에 당장에 아마존을 하나 입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아마존에 굳이 밤새워 가면서 그렇게 수고를 들여서 국제 간에 그 구매를 하지 않아도 네, 관세 부담도 좀 줄어들고 배송 기간도 줄어들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배송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직구를 많이 하는 품목을 이 11번가가 한국에 미리 창고에 넣어놨다가 바로 아마존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딜리버리를 한다. 그래서 국내 제품하고 똑같이 한다. 이제 이런 건데 사실 그거보다는 SK가 더 크게 꿈을 꾸는 것은 이 박정호 회장이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텔레콤을 이제 더 이상 통신회사만 하지 않겠다. 네. 통신 기반의 여러 가지 네트워킹 사업을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원대한 꿈을 품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존과의 합작은 SK가 국내 유통 부분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아마존이 SK텔레콤과 손을 잡은 이유는 뭘까요? 네, 아마존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한국 유통시장 진출을 여러 번 노려왔는데 사실 한국 유통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문화적으로나 관행적으로 다른 나라 업종이 뛰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곳으로 정평이 높았습니다. 네. 특히 월마트가 한국에 와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에 아마존은 한국에서 가장 스마트폰에 앞서 있는 SK와 손을 잡음으로써 SK의 통신 기술과 합작을 해서
한국 시장을 한번 노려보자. 그렇다고 해서 이미 쿠팡이나 또 다른 어떤 옥션 같은 이미 완전히 유통으로 자리 잡은 업체하고 손을 잡았을 경우에는 아마존의 지분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면에서 SK와 잡았을 때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SK와 아마존은 단순하게 입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SKT가 하고 있는 11분가에 직접 투자를 함으로써 하나의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치게 돼서 그런 면에서 두 회사의 시너지가 상당히 날 수 있지 않을까. 벌써 지금 한국의 재계가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는 유통 대란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상당히 비상인 이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강성부 KCGI 대표입니다.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입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성부 펀드 KCGI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박사님, 이 강성부 펀드를 비롯한 3자연합은 현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죠. 이 어제 산은의 자금 투입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 KCGI가 법률상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할 거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돈을 대주고 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해서 우리나라의 두 항공사가 하나의 항공사로 되는 거 얼핏 보면 항공 부실을 드러내기 위한 정부의 통 큰 한 수로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 의외의 날벼락을 맞은 조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진칼의 지금 현재 최대 주주 집단 이른바 조현아 삼자연합이라고 그러죠. 네. 그동안에 한진칼의 이 경영 전쟁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 그룹, 그러니까 반도건설그룹과 KCGI라는 한국 지배구조 펀드, 조현아 이렇게 세 그룹이 뭉쳐서 지분을 계속 늘려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산업은행이 느닷없이 정말 이 삼자연합 입장에서는 창졸간에 갑자기 들어와서 유상증자란 이름으로 한진칼의 지분을 산업은행이 10%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KCGI의 오랜 꿈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네. 꿈만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지분을 46%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까? 지금 KCGI의 목표는 내년 주총 때 지분을 50% 확보해서 조원태 회장을 쫓아내고 그리고 KCGI가 지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진칼의 지배구조를 바꾼다 하는 그 오로지 일념으로 들어왔는데 느닷없이 산업은행이 들어와서 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의 우호 지분이 됐단 말이죠. 네. 이런 면에서는 지금 KCGI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참기 어려운 위기 국면이 지금 된 것이죠. 네, 그럼 KCGI가 이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KCGI 입장에서는 바로 유상증자의 3자 배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보통 유상증자라는 것은 회사가 돈이 적을 때 또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았을 때 주주들의 그 지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법상 유상증자를 할 때는 원래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못했을 때 일반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KCGI의 주장은 산업은행이 자신들에게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현재 지금 한진칼은 부채 비율이 107%밖에 안 됩니다. 부채 비율만 놓고 보면 상당히 재무 구조가 건실한 회사죠. 이 회사에 주주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돈을 내겠다 하면서 주식을 뺏어가는 형태란 말이죠. 어저께 강성부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상당히 흥분된 표정으로 만약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통폐합하려면 산업은행이 돈을 도와주고 싶다면 대한항공에다가 유상증자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KCGI는 바로 한진칼의 이 3자 배정을 무효다 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지가 매우 주목이 되고요. 또 하나는 KCGI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경영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도 좋고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도 좋지만 KC제야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의 원칙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날벼락처럼 산업은행이 끼어들어서 주주들의 권리를 방해하고 주주 민주주의, 주주 자본주의를 방해하느냐 하고 있는데 KC제야가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나올지 매우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